자, 이제 국가정보하고 연구 동향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다. 시험에 정말 잘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꼭 생각한다면 일상 용어하고 학술 용어는 어떻다? 다르다. 이해하셨죠? 일상 용어와 학술 용어는 다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동음이어라는 게 있죠. 한 가지 그치, 발음은 같은데 뭐 스펠링도 같아. 그렇죠? 영어에서도 발음도 같고 스펠링도 같은데 어때? 뜻이 여러 개인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야 돼. 이거는 아니 왜 한 단어가 뜻이 여러 개, 뜻이 한 개인 게 별로 없어. 이해하셨죠? 한 단어가 뜻이 여러 개인 게 이게 당연한 거야. 이해하셨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일단 그것부터 생각하고 그러면 정보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지? 우리 정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지? 뜻이 여러 개란 뜻이죠. 이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다라는 거지.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진 않겠죠. 우리 사회에서 종종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유는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정보라는 명칭으로 통용하여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인포메이션하고 어때? 인텔리전스는 다른 말인데, 그쵸? 근데 어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정보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어때? 명백히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어. 이해하셨죠? 그런데 주의해야 돼.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죠. 이거는 사실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는 어때? 미국인들은 그냥 구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미국인들조차도 인포메이션이란 단어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의미가 여러 개로 사용돼. 인포메이션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에서도 어떻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일반인들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그 뜻을 명확히 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인포메이션에서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여기서처럼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상 용어라고 할게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인포메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는 학술 용어로서 또 뭐하고도 똑같아. 첩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용어로 사용될 때 인포메이션과 어때? 첩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인포메이션은 어떤 거야?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다른 거야.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어때요? 일상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뭘로도 사용될 수 있어? 첩보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시험에 다 일상 용어로 사용될 때요. 어때요? 첩보로 사용될 때 둘 다 시험에 난단 말이야. 뭘로 시험에 나는 거예요? 인텔리전스와의 관계를 가지고 시험에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는 정보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보, 여기서는 어때? 이 정보는 인텔리전스잖아요. 여기서 정보학계라고 하면 뭐 정보사회론도 뭐 정보학계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학에서 정보학계는 뭘 말하는 거야? 국가정보학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학계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이다라는 거지. 제가 필기를 잘 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어때? 이게 여러분이 어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 용어로 사용될 때는 어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다. 그렇지? 자료.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자료라는 의미도 뭐라고 그래?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정보사회론에서도 어때? 자료, 정보가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어때요? 지식, 널리지, 이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생각해. 이제 그냥 다른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냥 다 따로 생각해. 야, 왜 용어를 통일해주지 않아? 아, 그치. 용어 통일 안 해. 교수님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이름을 이동훈이라고 지었잖아.
그 이동훈을 검색해봐. 그치, 이동훈 이름은 잘 진 것 같아. 이동훈은 그치. 딱 보면 전부 교수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이제 검색되기 때문이겠지만, 그치? 그 아버지한테 왜 이동훈이라고 지었어요? 저 사람도 이동훈인데 다른 이름을 지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는 게 웃긴 얘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단어라는 건 어때? 여러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료와 그 의미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첩보. 그러니까 여기도 첩보가 있잖아. 근데 어때? 일상 용어에서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이 첩보도 어때요? 이게 포괄한단 말이야. 그래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첩보하고 이 일상 용어로서 인포메이션은 어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작년 강의하고도 좀 다르다. 이해하셨죠? 작년 강의하고도 좀 다르니까 요거는 어때? 올해 강의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첩보도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현상의 의미가 분석 평가 과정을 거쳐서 어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통용되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일상 용어로서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때는 어때? 자료, 첩보, 지식을 어때요? 다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구별해? 구별할 수 없잖아. 일반인들은 어때? 그냥 이게 뭐 똑같은 거지 해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어때? 그냥 자료를 의미할 때도 있고 첩보를 의미할 때도 있고 지식을 의미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인텔리전스는 어때? 자료, 첩보, 지식 중에 뭘까요? 지식이란 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어때? 인텔리전스라는 말은 어때? 일상 용어로 사용될 때 인포메이션에도 어때? 포함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자료는 잘 봐. 자료는 뭐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는 정보사회론에서도 나와 여러분.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를 어때? 자료라 그래.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첩보는 의미는 부여됐어. 근데 뭐가 되지 않은 상태야.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야. 이해하셨죠?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를 첩보라 그래. 그럼 이게 뭐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했을 때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때? 타당성이 검증돼야 어때? 지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료는 어때? 얘는 의미 부여가 없어. 그렇죠? 첩보는 얘는 어때? 검증이 되지 않은 거야. 검증이 없어. 그런데 어때? 의미 부여도 되고 어때? 검증도 된 것을 뭐라고 한다? 지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모든 지식이 다 인텔리전스는 아니지만 어때요? 인텔리전스는 적어도 뭐여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생각해 보면 첩보하고 인텔리전스, 이 첩보는 어때? 인포메이션이라고 했잖아. 그럼 첩보하고 인텔리전스의 관계를 보면 뭐가 뭐를 포함하겠어요? 이때도 첩보 중에서 어때? 검증된 게 지식이니까, 인텔리전스니까. 첩보가 뭐를 포함할 수 있다? 그쵸. 인텔리전스를 포함할 수 있다. 일상 용어로 사용될 때도 어때요?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첩보로 사용될 때도 뭐예요?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의미는 뭐가 될까요? 일상 용어로서의 정보다. 그렇지? 일상 용어로서의 정보. 일상 용어로서의 정보인데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포메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또 뭐도 있는 거야? 첩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야, 똑같이 인포메이션인데 무슨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해하셨죠? 왜? 인포메이션이란 말이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럼 요 안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치? 지식으로서의 어때요? 정보. 이때 말하는 정보는 어때요? 인텔리전스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돼. 요걸 기억해야 되고 1번과의 관계. 1번 일상 용어로서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관계.
첩보로서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관계를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됐어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인포메이션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는 정보학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정보학이라고 그랬죠. 통행되고 있는 인텔리전스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이야. 왜 포괄적 개념이에요? 자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첩보와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통용되는 지식이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지식 등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일상 용어로서의 인포메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보는 거야. 이제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구별하는 문제가 난다고 했죠. 인텔리전스는 대체로 가공된 지식의 동그라미 쳐 여러분. 첩보도 아니고 뭐야? 자료도 아니고 지식이다라는 거죠. 어떤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텔리전스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분석, 동그라미 쳐. 평가가 있어야 돼. 분석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서 그 분석 평가는 왜 하는 거예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검증.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지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지. 그렇지만 지식이라는 건 어때요? 국가정보학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정보사회론도 있고 심리학에 또 뭐야?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어때요? 일반적인 지식과 또 뭐는 다르다는 거야. 인텔리전스는 또 다르다는 거야. 이 지식 중에서도 일부만 인텔리전스가 된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는 없어. 이해하셨죠? 주로 국가정책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해서 정부기관이나 군대, 여러분 정부기관이야.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군대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특수용어로서 통상 군사상의 첩보나 비밀 내용을 담은 지식만을 뭐라고 한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지식 중에서도 국가 안보나 군사적 내용을 담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비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밀성을 가져야 된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사회과학에는 뭐가 있어? 예외가 있어. 아셨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야, 비밀성은 없어도 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 아셨죠? 그래서 지식을 칭한다라는 거죠. 3번. 또한 일반적 지식 또는 학문적인 정보와 달리라고 했을 때 학문적인 정보라는 게 사실은 일상 용어이거나 다른 학문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일반적 지식이라고 하면 심리학적 지식이나 정보사회론에서 배우는 지식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럼 지식 또는 학문적 정보와 달리 인텔리전스는 뭘 갖고 있어? 비밀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용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예외적으로 비밀성이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예외는 선지로 등장했을 때 뭔가 조건이 붙지 않으면 그냥 원칙을 이렇게 선지에 나오면 그냥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돼. 아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예외까지 생각나서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원칙이 쓰여 있으면 다른 선지에서 정답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정답이라는 건 손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명백해. 이해하셨죠? 임팩트가 있고 명백한 것만 정답인데 보통은 정보의 인텔리전스에는 뭐가 포함된다? 비밀성이라는 속성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넘어간다. 학설이에요, 학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학자들은 어때요?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있잖아, 여러분. 이 페이지에서 올해 시험에서 두 문제나 나왔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 뭔 말인지 알겠죠? 킬러 문제도 나오는 데다. 그럼 웹스터 사전에는 인텔리전스를 군사적 목적을 위해 비밀 첩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인텔리전스라는 말에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때? 이 지식을 어때요?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 활동 또는 어때?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어때? 웹스터 사전에는 어때요? 수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지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활동까지 포함해서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웹스터 사전이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웹스터 사전 나오면 맞겠지 그런 건 임팩트가 없어. 이해하셨죠? 자, 근데 로엔탈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다. 로엔탈은 정보란 비밀을 속성으로 한대요. 자, 비밀을 속성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그 소요가 제기된다. 소요라는 말은 필요한 바, 아셨죠? 필요한 바소자를 써서 필요한 바, 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렇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야. 이걸 뭐 어때? 소요가 제기된다고 해. 그러면 소요가 제기되고 어때? 수집 분석을 통해서 국가 안보 정책에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별표에 뭐라고요? 투입 변수. 이제 시험은 이렇게만 나와, 여기서만. 그쵸? 투입 변수라는 말은 어때? 누구라도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적어도 어때? 요 학자들 중에서, 시험에 나는 학자들 중에서 어때요? 투입 변수라는 말을 쓴 사람은 누구뿐이다? 로엔탈 뿐이다. 아셨죠? 투입 변수이다 라는 말 나오면 어때? 로엔탈. 기억해야 돼. 정보 활동은 어때? 단순히 정보의 산출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정보를 방첩 활동을 통해서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 기관에 의해서 요청된 공작 활동의 수행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활동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어때? 로엔탈은 뭐까지 포함한다? 활동까지 포함한다. 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3번. 정보란 첩보의 수집, 분석, 배포의 과정과 그 결과물, 이와 관련된 일련의 방첩 및 공작 활동, 그리고 어때요? 이러한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통칭한다라고 돼 있어.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식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이 지식을 어때요? 생산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활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활동이라는 게 있고, 근데 어때? 이 지식을, 그치? 생산하는 어때?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조직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어때? 지식이라는 말과 활동이라는 말과 조직이라는 말을 어때? 포함한다고 말한 사람은 켄트거든. 시험에 나왔을 때 켄트로 나와. 아셨죠? 그런데 어때? 사실은 누구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로엔탈도 이런 말을 했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교수님이 이 정도는 알아. 아셨죠? 로엔탈과 켄트를 둘 다 주진 않는다. 근데 그게 이제 굳이 이거를 어때요? 우리가 인텔리전스의 삼중성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성 시험에 낼 때는 어때? 누구로 나와? 켄트로 나와. 아셨죠? 시험에 켄트로 나오는데 로엔탈도 어때? 이런 말을 했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리첼슨, 올해 시험에 났었다 이것도. 자, 리첼슨은 어때? 정보를 현재 또는 어때? 잠재적, 동그라미 쳐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맞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잠재적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어때? 두 사람이야. 이해하셨죠? 슐스키랑 어때? 리첼슨. 그래서 어때? 잠재적으로 어때?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 별표해. 뭐라고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뭐라고 돼 있어? 결과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야. 첫 시간이니까 제 설명이 시험에 나는 거예요? 책이 시험에 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는 거야. 내 설명은 어때? 다 잊어버려도 돼. 내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때?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언제 한번 내 책을 한번 보여줄게. 작년에 수업한 책을 한번 보여주면 아예 답도 체크가 안 돼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여러분도 강의를 들을 때 있잖아. 이게 뭐 필기를 해야 되는데 어때? 필기를 놓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놓쳐도 돼. 그냥 보고 있으면 돼. 드라마 보듯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를 뭐 꼭 해야겠다. 필기 시험에 안 나와. 뭐가 시험에 나와?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게 아니야. 이건 어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어때? 문장으로 나오니까 문장으로 나왔을 때 어때? 이게 뭐냐? X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리첼슨 현재 또는 잠재적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렇죠?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 아, 그렇지.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 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슐스키랑 구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때? 로엔탈과 좀 다르죠. 왜? 결과물만 뭐예요? 그렇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니까 활동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어때? 말하지 않은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심스도 중요하다. 그렇죠. 심스도 중요하다. 심스는 시험에 이제 안 났지만 앞으로 시험에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정보를 행위자 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이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아. 원래 정보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정보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어때? 생산자라고 하겠지. 그 어때? 생산한 것을 어때?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분필도 봐봐.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는 쓰는 거잖아. 나는 소비자 아니야. 그쵸? 그럼 정보도 쓰는 사람이 있겠지. 누가 쓰겠어, 정보는? 아, 그치. 지금은 어때? 첫날이니까. 야, 대통령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쵸?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때? 정보 소비자라면 정보 기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기관들은 다 뭐야? 정보 생산자지. 그러면 심스는 행위자 또는 어때?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수집, 정리, 분석된 첩보. 그러니까 분석되고 정리되고 수집됐다고 하면 어때? 분석됐으니까 어때? 이거는 지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인텔리전스라고 정의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야. 자, 심스는 어때? 정책 결정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집된 자료라면 공개적이든 비밀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인텔리전스는 어때? 속성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비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심스는 어때요? 비밀성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니까 어때요? 시험에 날 수 있겠지, 이 사람은. 자, 슐스키도 어때? 시험에 올해도 났다라는 거죠. 정보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고 실제 또는 잠재적이란 말이 나왔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잠재적 나왔어. 그럼 어때요? 리첼슨과 슐스키다. 그렇죠? 잠재적인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아까 리첼슨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들을 어때? 분석한 거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슐스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어때? 정부의 정책 입안, 그렇죠? 정책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지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행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정책 입안이나 시행에 관한 지식을 만드는 것이면 누구야? 이거는 슐스키. 이해하셨죠?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를 어때? 분석하는 것이면 누구다? 얘는 리첼슨. 둘 다 어떤 말을 사용해? 잠재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명확히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슐스키는 어때? 근데 슐스키는 심스가 정보를 지나치게 광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광의라는 건 어때? 너무 넓게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비밀성이 포함된 것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비밀성이 포함돼야 된다. 근데 사실은 비밀성이 어때?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 하나야? 심스 하나야. 나머지는 어때? 다 비밀성이 포함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어때? 슐스키는 정보를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첩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치.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기 때문에 요거는 어때? 반드시 알아야 된다. 14페이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있잖아요, 여러분. 암기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냥 찍을 수 있어. 근데 어때? 여기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때? 요건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슐스키는 어때요?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것인데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ECLS는 어때요? 우리가 잠재적, 현재 또는 잠재적인데, 그렇죠? 현재 또는 잠재적인데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머피위원회라는 게 있어. 머피위원회. 1970년대 미 의회 머피위원회는 그렇죠? 이제 뒤에 가서 어때요? 머피위원회도 나오고 처치위원회도 나오고 뭐 파이크위원회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어때요? 머피위원회는 의회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때? 아, 이건 의회의 위원회구나라는 거죠.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어때? 대통령도 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어때? 야, 머피위원회는 그렇죠. 그래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죠. 의회위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머피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신문이나 잡지와는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머피위원회까지 뭐 시험에 나기는 좀 어렵겠지. 웹스터 사전. 그렇지만 어때요? 로엔탈, 리첼슨, 심스, 슐스키는 어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7번. 자, 데이비스다. 아이, 그치, 작년에는 이런 것까지 뭐 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어때요? 모른다. 이해하시죠? 모른다. 여기는 어때? 다 시험에 난다라는 거죠. 데이비스는 어때? 정보는 자, 인텔리전스가 다른 첩보나 조언보다는 별표에 뭐라고요? 비교 우위를 가질 경우 관심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는 어때? 다른 어떤 첩보보다 첩보나 조언보다 어때?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그치? 데이비스다. 요거는 어때요? 알 수 있겠지? 자, 허만도 시험에 났다. 그치? 올해 시험에 난 사람은 어때? 허만이에요. 근데 허만인데 어때? 허만의 주장을 어때? 로엔탈이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 틀린 선지로 시험에 냈었어. 자, 그 허만은 정보는 정보활동과 목표의 비밀보호 노력 간의 경쟁 사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 활동이다 그러면 어때요? 첩보를 수집하는 거지. 첩보 수집. 자, 그 첩보를 수집해서 어때? 분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잖아. 정보가 되는 거지. 그럼 어때? 첩보를 수집했으면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분석해야지. 분석. 그거 어때? 사실 어때? 생산 과정이다. 그럼 어때? 분석만을 말할 수도 있고 어때? 첩보 수집과 분석을 합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거를 뭐예요? 그렇지? 생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보기관이 하는 일에는 어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이 와서 어때? 첩보 수집을 하는 것을 어때? 막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아니, 그 쉽게 말하면 어때요? 간첩 왔으면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방첩이라고 한단 말이야. 방첩.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거는 지식을 생산하려고 하는 건데 지식을 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실제로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가서 어떻게 저거 폭파한다거나 암살한다거나 이런 일도 할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걸 뭐라고 한다? 비밀공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비밀공작. 그러면 아까 그러면 책이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보이는 거거든? 로엔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작 활동도 뭐에 포함된다고 했어? 인텔리전스 안에 포함된다고 했잖아. 이해했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자, 허만은 뭐라고 했냐면 정보 활동이다라는 거죠. 이게 정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 활동의 목표, 정보 활동과 목표의 비밀 보호 노력은 뭐가 되겠어? 방첩이 될 거 아니야. 아셨죠? 그러니까 첩보 수집이나 분석 활동과 어때? 방첩 사이에 자, 노력 간의 경쟁 사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인텔리전스는 어때? 첩보 수집, 분석, 방첩, 비밀 공작 이런 것들도 다 인텔리전스 안에 어떻게 포함된다고 말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허만. 자, 그래서 정보활동의 목표의 비밀보호 노력 간의 정보활동과 목표의 비밀보호 노력, 이게 뭐예요? 방첩이란 말이야. 그렇죠? 노력 간에, 그러니까 정보활동과 방첩 간의 경쟁 사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첩보 자료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때? 끝없는 은폐. 그렇지.
다른 나라의 간첩들이 와서 어때? 우리나라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꿰뚫고자 하는 노력 나오면 뭐야? 험한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이걸 뭐 그 앞을 막 바꿔서 이상하게 되지 않아. 교수님 그게 치사하지 않다고. 그냥 꿰뚫고자 하는 노력하면 뭐예요? 험한. 이해하셨죠? 근데 올해 시험에는 어때? 이 꿰뚫고자 하는 노력을 누구라고 했다? 로엔탈이라고 해서 어때요? 그거 틀리면 안 되지. 이해하셨죠? 그 험한. 자, 그래서 어때? 이 사람은 어때? 험한이다. 근데 그거는 한 문제로 나왔어. 근데 어때요? 또 봤더니 로버트슨을 또 낸대요. 올해. 자,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 중에 어때요? 제일 싫었던 게 뭐예요? 빈칸 채우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로 나왔었다. 정보를 제대로 정의하자면 어때요? 위협, 국가, 비밀, 수집, 분석, 의도 등의 용어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한 사람. 일단 이거 누구예요? 로버트슨이다. 그렇죠? 로버트슨. 자, 여러분 위협, 국가, 비밀, 수집, 분석, 의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 국가 아니야? 그럼 망한다. 위협이다. 그렇죠? 2번. 이 중에서 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협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요걸 어때요? 지문에 넣어서 어때요? 위협을 빵꾸 뚫어놓고 어때요? 여기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때?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때? 위협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 뭐가 없다면? 위협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게 났으니까 다음에 물어볼 때는 어때? 로버트슨?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로버트슨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위협이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미지 요소라기보다는 심각한 손실이나 어때?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전스는 타인의 비밀을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 즉 비밀성을 내포한다. 다시 비밀성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심스. 이해하셨죠? 자,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정리를 봐봐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 여기서 좁은 범위는 어때요? 비밀이 없는 거는 어때? 인텔리전스에서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컨대 슐스키, 가슨, 메카시, 로엔탈, 허만 등 정보 분야의 저명학자들은 대체로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국제관계, 국방, 국가안보, 비밀성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정보와 첩보의 구분이다. 여기 첩보는 일상용어야, 학술용어야? 학술용어지. 이해하셨죠? 일상용어에서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자료도 포함되고 첩보도 포함되고 인텔리전스도 포함되고 심지어 어때? 그냥 인텔리전스 아닌 지식들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용어로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때요? 우리가 학술용어 중에서도 어때? 그치? 정보와 그치?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은 어때?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 두 개 다 시험에 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보와 첩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정보라는 용어는 어때? 지식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어때? 그냥 일상용어로서의 정보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지식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보 공동체나 정보학에서, 국가정보학에서 정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정의하고 일반 분야의 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자료, 첩보, 정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가정보학에서는 어때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자료는 뭐냐? 자료는 어때? 생자료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평가되어 있지 않지. 당연히 평가되면 뭐가 되는데? 인텔리전스가 되는데 평가는 당연히 안 되겠지. 되어 있지 않은 어때? 단순한 사실이나 기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외워. 뭐라고요? 단순한 사실이나 기호를 의미하는 것이 뭐다? 자료다라는 거죠. 자,
자료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때? 그 가치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언론 자료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언론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은 모두 공개 자료 등 모든 공개 자료와 기상 관측 통계 기상 관측 통계, 농산물 생산량, 국민 소득 등은 다 뭐라는 거예요? 자료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그렇죠. 그런 말 했지. 자, 정보사이론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에펠탑에 갔지. 프랑스에 갔으면 어때요? 갔다는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진을 몇 천 장 찍어서 어때요? 카메라, 그치, 내 휴대폰에 넣었어. 그거 뭐야, 이거는? 이건 자료잖아, 데이터잖아. 내가 아직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지? 그거 어때? 여기서 이제 골라서 어때요? 여기서 골라서 이걸 어디다 올려?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어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어때요? 아니 뭐 중요해 보여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셨죠? 그게 뭐가 된다? 중요해 보여? 어떤 의도를 가져? 그걸 뭐라고 한다? 첩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널려 있는 거야. 어때? 사람의 의도가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자료라고 한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나와 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지 않아. 목적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예요. 평가도 없다라는 거지. 그걸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적도 없고 평가도 없어. 목적이 생기면 뭐예요? 첩보가 되는 거지.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목적에다가 평가까지 했으면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이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뭐가 된다? 인텔리전스가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 언론 자료, 인터넷 자료 등 모든 공개 자료와 기상 관측 통계, 농산물 생산량, 국민 소득 등을 뭐라고 불러? 자료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료라고 불러. 자, 그 넘겨, 그렇죠? 자, 그 이제 또 뭐도 있다고 했어요. 첩보도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첩보는 발표해 뭐라고요?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말해. 그러니까 자료 중에서 내가 어때요?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자료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첩보가 되는 거예요. 자, 첩보가 되는 거야. 그 의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타당성이 검증되면 뭐가 돼? 이제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치면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집된 자료다. 여러분, 중요하다.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검증했어, 안 했어?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쳤어, 안 거쳤어? 안 거쳤지. 거치면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야. 아셨죠? 거치면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치면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집되는 자료이므로 잠재적으로 필요한 자료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리첼슨이나 슐스키가 잠재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잠재적인데 뭐까지 거치면 평가나 분석까지 거치면 인텔리전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지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 지식까지 하셨죠. 다 첩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아무리 정교한 내용이라도 일단 전문 정보기관에서 정제되지 않으면 첩보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교수님들이 어때요? 논문에 나오는 건 어때요? 지식이라고 훌륭한 지식이지. 심리학에서는 어때요? 훌륭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어때? 정보기관이 어때? 이거를 다시 분석하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는 거야? 첩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첩보라는 용어는 필요한 지식이기는 하지만 가공 처리되지 않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와 구분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공을 한 다음에 어때? 분석을 하겠지. 처리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해. 예를 들면 외국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번역을 해야지. 번역을 하는 것과 어때? 분석을 하는 건 다르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너무 그렇게 막 정교하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논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책에 나온 표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뭐라고 돼 있어?
야, 가공 처리되지 않았고 어때?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가 구분된다. 요 문장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때? 야, 가공된 상태는 어때? 첩보잖아. 근데 왜 틀렸지? 이런 미친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공부를 덜 한 거야. 이해하셨죠? 책에 분명히 있는 문장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야, 아직 분석은 안 됐지만 처리까지는 됐으면 어때? 이건 아직 첩보잖아. 아, 그게 뭐죠? 아, 똑똑한 척 하는 애들이 있지? 그치? 근데 맨날 똑똑한 척 하고 막 설명해 주는데 어때? 점수 시험 보면 어때? 그치? 항상 점수가 낮아. 그런 헛똑똑이가 되면 안 돼. 이해하셨죠? 그냥 그치? 그러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죠? 아, 이과분들은 난 이과인데 이과분들은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 아, 우리는 워낙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어때요? 그냥 나는 문돌이라서 그래. 아, 문돌이들의 그 학문이라는 건 어때? 쓰레기라서 그게 막 정교하지 않아. 이해하셨죠? 정교하지 않아. 정교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우리는 어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한다. 그냥 아유 맞네, 그렇지 맞네. 그래서 어때? 표현 자체가 되게 중요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표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 어때? 또 자세하게 볼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첩보라는 용어는 어때? 필요한 지식이기는 하지만 가공 처리되지 않았고 어때?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가 어때? 구분된다. 그럼 이제 맞는다라는 거죠. 자.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어때요? 정보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취급하며 수집하면 어때요? 그냥 첩보인 거야. 이해하셨죠? 첩보인 것이다. 그럼 인텔리전스. 자, 정보는 뭐냐? 우리가 국가정보학에서 정보라고 할 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인텔리전스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때? 첩보를 수집, 평가, 분석까지 거쳐야지, 그치? 자, 그냥 단순히 어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집했으면 뭐야? 그거는 첩보인데 이걸 어때요? 평가하고 분석한 후에 그 타당성을 검증한 것을 말한다, 그치? 그래야 이제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집된 첩보를 정보기관에서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게 요약되고 검증한 내용이어야 비로소 어때?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온갖 첩보를 전문 정보기관 요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어때요? 확실한 정보로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는 어때? 보통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아, 그렇지.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어때? 수업을 안 듣겠지. 보고서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때? 보고서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어때? 그 표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 이해하셨죠? 근데 딱 요 표에 나오는 것들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생자료라는 건 자료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불러.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어때? 생자료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로데이터라고 하잖아. 그치? 로데이터를 어때? 그냥 번역한 말이 뭐예요? 원시 자료란 말이에요. 가공되지 않고 어때? 처리나 집계하기 전의 자료, 이걸 어때? 생자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첩보, 자, 그냥 외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 이해하셨죠? 사실 그 자체를 첩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야, 자료하고 그럼 생자료하고 첩보는 구별되는 거야? 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구별이 안 돼. 이해하셨죠? 그냥 교수님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불문하고 어때?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첩보라고 부른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부른다? 이동훈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하셨죠?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불문하고 어때?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만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건 아니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수집했다는 말이니까. 이해하셨죠? 획득해서 뭐야? 아, 첩보라고 알 수가 있구나. 그냥 어때? 인터넷에 널려 있는 건 어때? 그냥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어때? 내가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어때? 목적을 가졌단 말이니까. 그쵸? 이걸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첩보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들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첩보라고 부른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생자료 자체 또는 어때?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단순한 집적과 이제 단순한 집적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잘 봐. 단순한 집적일 때는 뭐가 없는 거지 이 안에? 그렇죠. 이거 그렇지. 이게 없는 거야. 구조가 없어. 구조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구조라는 말이 진짜 많이 쓸 거야. 이제 사회과학에서 어때? 구조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정보사회론이든, 그치, 국가정보학이든 다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구조라는 말은 어때? 뭔가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집적은 어때? 그냥 사람을 모아놨어. 여기 무슨 질서가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생각을 좀 정리해봐. 정리해서 어때? 좀 체계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말하잖아. 이해하셨죠? 그럼 체계가 있고 정리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뭘 갖는다는 말이야? 질서를 갖는다는 말이고 구조를 갖는다는 말이고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지. 단순히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냥 첩보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집적 나오면 뭐다 이거는 그렇죠 첩보다. 그래서 어때? 생자료 자체 또는 어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교수님도 어때요? 교수님도 생자료 자체와 어때? 생자료를 어때? 구별이 잘 안 돼 나도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생자료 자체 또는 어때?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첩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겠어 안 나겠어? 자기도 구별하지 못하는 걸 어때요? 문제로 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난다 하더라도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이해하셨죠? 자, 정보야 정보. 수요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서 그렇지 의도와 맞춰 여기까지는 뭐야? 첩보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뭐예요? 분석을 했잖아. 분석을 했지. 분석 생산물이다. 정보다. 그렇죠? 다양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어때? 생산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보통 어떤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겠어?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겠죠. 최종 수요자인 정책 담당자. 최종 수요자에는 가장 대표적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 담당자를 위해서 생산된 지적 산출물.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정보성 첩보라는 게 있어. 아셨죠? 그럼 정보성 첩보라는 건 뭐냐 하면 첩보가 정보가 되려면 뭘 했어야 돼? 분석을 했어야 되지. 검증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첩보 중에는 사진 같은 거 있거든? 너무 명확한 사진이야. 저 새끼 저기 있었네. 이거는 어때요? 그게 연락해서 고해상도로 딱 찍었어. 그치? 그러면 어때요? 저 새끼 저기 있었네. 이거는 어때요? 이건 분석할 필요도 없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그냥 첩보인데 어때? 이거는 정보로 분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시험에는 그치 정보성 첩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다? 사진. 그치. 그 정도 하면 돼. 뭐 여기를 뭐 그렇게 막 이런 거 가지고 그치 연락 뭐 어렵게 내고 그러지 않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보성 첩보는 딱 요 세 줄만 딱 알면 돼. 이해하셨죠? 정보성 첩보는 생자료 자체가 어때? 정보인 자료다라는 거죠. 별다른 분석 없이 어때? 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수준의 첩보 정보예요. 첩보 정보. 그래서 어때? 별표에 뭐라고요? 생생한 영상 첩보는 분석 없이 어때? 그 자체가 정제된 정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성 첩보에 대해서 어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교수님은 뭘 예로 들었어. 그렇죠? 자, 영상 첩보 이거 하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원대한 꿈을 갖지 마라. 원대한 꿈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교수님들보다 내가 더 알아야 되겠지. 미친 생각하지 말라고 이해했지? 교수님들보다 더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서만 나는데 시험에. 뭔 말인지 알겠어? 시험에 날 만한 거는 어때? 다 책에 수록해 놨으니까 그 책 이상 나오는 얘기는 어때? 그냥 무시하면 돼. 이해하셨죠? 무시하면 돼. 그것만 딱 알아도 어때? 만점 맞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만점 사실 안 맞아도 되지. 80점 맞는데 어때? 아무 지장이 없다. 자, 이것만 딱 알면 돼. 그래서 어때요? 첩보와 정보의 관계야. 그치? 로엔탈이다. 여기서 말하는 첩보는 어때?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아니겠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첩보는
로엔탈, 로엔탈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로엔탈은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그치? 왜? 첩보 중에서 어때요? 분석된 게 정보니까. 그게 어때요? 이걸 생각해 보면 로엔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때? 그러면 인텔리전스와 어때요? 첩보, 인포메이션만 보면 첩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첩보 안에. 그치? 여기 뭐가 있다? 그치? 정보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때요? 이 첩보 말고 여기 정보 말고 또 이쪽 밖에는 어때요? 뭐 심리학적 지식이라든지 뭐 데이터, 자료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일상용으로서의 인포메이션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놀랍게도 어때? 이것도 뭐라고 불러? 일상용어에서는 어때? 이것도 정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이런 쓰레기 학문이 있어? 그게 문과는 워낙 그래. 이해하셨죠? 야, 이것도 정보고 이것도 정보야? 영어가 다르다. 얘는 인포메이션이고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얘는 뭐라고 불러? 요거는 날리지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불러? 얘는 데이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얘는 또 뭐라고 불러?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어쨌든 로엔탈은 자, 정보는 첩보이지만 모든 첩보가 정보인 것은 아니다. 이걸 바꿔낼 수 있어요. 정보와 첩보를 어때? 바꿔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뭔가 정답이 잘 안 보여. 그럼 어때요? 혹시 순서를 바꿨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안보법이나 어때? 국가정보원법에서 정보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국가안보법, 자, 1947년, 이것도 알아둬, 여러분. 이 1947년에 어때? 국가안보법 되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보기만 해도 어때? 진도 다 나가면 어때? 그냥 저절로 암기가 돼. 아셨죠? 1947년의 국가안보법인데, 자, 국가안보법에서 어떻게 이제 정보를 규정하고 있냐 하면 정보는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 거기 써? 뭐라고? 국내 정보는 안 써 있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안보법에는 어때? 국내 정보를 어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건 알고 있어야지. 자, 해외 정보는 어때?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조직이나 단체, 외국인, 개인 또는 국제 테러 활동 조직들의 능력과 의도 또는 어때? 그 활동과 관련된 첩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하고 첩보를 또 구별도 안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해외 정보는 어때? 외국 조직이나 뭐 테러 단체, 적국 이런 것에 대한 어때? 첩보다라고 어때?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아셨죠? 자, 근데 방첩 정보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조직이나 외국인 또는 어때? 국제 테러 활동과 연관된 해외 세력들의 간첩 활동. 간첩 활동은 뭐가 되는 거야? 정보 수집 활동을 간첩 활동이라고 하는 거잖아. 사보타주. 뭘 사보타주라고 그래? 파괴 활동을 사보타주라 그래. 이해하셨죠? 파괴 활동. 그래서 물론 이게 어때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는 어때? 태업 이렇게도 써.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좀 게으르게 하는 거야. 태업. 그래서 어때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시 출근 투쟁 뭐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것도 뭐 태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보타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크라이나에서 어때? 크림대교관은 어때? 다리를 폭파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군대가 가서 폭파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거기 보면 어때요? 자동차를 폭파시켜서 폭파했거든, 처음에는. 그런 것도 뭐라고 불러? 사보타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항만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뭐라고 불러? 사보타주라고 불러. 사보타주, 암살활동, 기타 정보활동에 대항해서 수행되는 어떤 재반활동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간첩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때? 뭐 파괴활동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거 막는 거, 정보 수집 활동하는 거 막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 방첩이라고 하잖아. 아셨죠? 그래서 국가안보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가 정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의원 교수님은 어때? 이제 이 한의원 교수님 책에 나왔던 내용이거든. 한의원 교수님은 어때? 그게 국가안보법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어때?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그러나 미국 국가안보법이 어때? 정보를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로 한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렇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 정보도 어때요? 미국 국가안보법의 정보 개념에 포함된다. 근데 이제 중요해. 여기서
이런 말이 이런 선지가 나오면 어때? 맞는 선지지만 이런 게 아니라 국가안보법에는 어때요? 국내 정보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국가안보법에는 어때요?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규정 자체를 외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국가정보원법에는 어때? 정보라는 말은 어때? 그렇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생각한 거지? 우리나라 입법자들은 정보는 알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다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입법자들이 정보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았는지 나도 몰라. 그 입법자 생각이잖아, 그거는. 근데 어때? 국가정보원법에는 어때? 국가안보법처럼 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건 알고 있어야죠. 이해하셨죠?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정보가 어때? 국가정보 여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